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3만원이 다시 깨졌죠. 2,000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2,050원 6.6%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입니다. 2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죠. 그동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LS 머티리얼즈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LS 그룹 주식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AI 전력기기 수요 폭증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LS 머티리얼즈만 못 올라왔죠.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회사를 보시면은요, 지분 관계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LS 전선이 43% 지분을 갖고 있는데 KVR 투자 9.35%. 이게 뭐냐? Keystone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펀드 아시죠? 50인 이하로 구성이 되고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사합니다. 여기서 지분을 9.35% 갖고 있다.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에 투자하기 위해서. 상장했을 때 일부 정리하고 남은 물량인데 이거 주가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스톤 파트너스 사모펀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지, 이게 아마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주가 향방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S 머티리얼즈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AI 관련 이슈였습니다. AI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AI가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2026년에 2배가 늘었는데 최근에 뭐 저전력 반도체나 경량화 모델 개발하고 있긴 한데 그걸로는 감당이 좀 안 되고 있죠.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 상황이고 기술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AI 쪽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선 이런 것들, 미국에 보통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먹는데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0년대 90년대 전력망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배전 시설, 변압기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원년이죠. 5년간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했고 LS 머티리얼즈도 관련 이슈로 묶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는 LS 머티리얼즈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이거 중요하겠죠. 세 번째 차트,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응 전략입니다.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리포트 당연히 있고요. LS 머티리얼즈의 작년 12월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두 번째,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리포트 이거는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LS 머티리얼즈 울트라 커패시터가 나오죠. 기존 전해질 커패시터와 충전식 배터리의 중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ESS.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커패시터는 전기차나 로봇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에 적용이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방전 시간이 짧고 사이클 수명이 길고 효율도 높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대형의 높은 전력 효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이 하나 더 있죠. 알루미늄 사업. 미국 알루미늄 협회에서 신소재 능력을 인정해서 알루미늄 합금 신소재 고유 번호도 부여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고요. 실적 당연히 좋고 작년에 공모자금 대부분 울트라 커패시터 캐퍼 늘리는 데 썼습니다. 현재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기업 오스트리아 하이와 합작법인 하이엠케이도 세웠습니다. 주력 사업을 모두 다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 울트라 커패시터 리튬이온 커패시터 개발, 이거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고밀도와 울트라 커패시터의 높은 출력, 긴 수명을 결합시킨 ESS. 요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왜 중요한 제품이냐?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북미 유럽 매출 많다는 부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기차가 불황이긴 하지만 충전 시장은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400조가 넘는 시장이고요. 테슬라도 이 시장에 현재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안을 찾고 있는 거죠. LS 머티리얼즈도 리튬이온 울트라 커패시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70이 북미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이 많다는 것, 특히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IRA가 내년부터 발의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북미 쪽에서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매출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나 북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IRA의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엠K 법인이 알루미늄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배터리 케이스 부품이 양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공장이 착공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구리부터 시작해서 니켈이나 망간, 코발트 이런 주력 제품들, 그다음에 리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판매 단가가 올라갈 거고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이것도 잠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LS 이링크, LS그룹의 충전 관련 핵심 계열사입니다. 이거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상장이 된다면 제가 보기엔 전기차 불안과 상관없이 이링크는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때 LS 머티리얼즈도 동반 충전 관련 이슈로 묶이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게 보면은 울트라 커패시터를 활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다.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결국 전력기기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 이슈랑 묶이면서 나중에 이게 트리거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력 부하 시스템. 그다음에 결국 이것 때문에 터진 거죠. AI 전력 공급, SOFC, 미국 블루메너지 연료전지 직공급한 거.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기기, 에너지 이슈로 묶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 바닥에서 이게 터진 거죠. 대전력 부하 시스템도 무시할 수 없는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AI 말씀드렸고요. LS 머티리얼즈가 결국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리튬 이온 울트라 커패시터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 이것도 무시 못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IRA의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거. 세 번째, 하이엠K 법인 있죠. 자, 이것도 배터리 케이스 부품이 양산이 되고, 그 다음에 LS 이링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효율 연료전지 공급. 이게 AI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이게 400조짜리 시장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충전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래서 테슬라가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이 될 만한 게 리튬 이온 울트라 커패시터입니다, 여러분. 리튬 이온 전지 울트라 커패시터 장점만 결합시킨 거죠. 그래서 6월에 LS 머티리얼즈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인데 테슬라 쪽에서 리튬 이온 커패시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지분 투자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 아마 주가에 큰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공급 계약 규모나 지분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이슈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L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일정 그리고 규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터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VI가 올린 다음에 점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미공개 정보입니다, 여러분. 오픈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거는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 인맥을 만들어 놓은 세력 인맥을 통해서 나온 정보입니다. 자, LS라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일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지분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펀드 SBC 법인이 KVR 지분을 9.35% 갖고 있는데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변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에 상장하고 돈을 좀 벌었는데 이때 보호예수가 묶이는 바람에 5만 원대에서 나머지를 못 팔았습니다. 그때 팔았으면 5천억을 버는 겁니다. 근데 절반밖에 못 벌었죠. 나머지 물량 이제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먼저 6월 11일 날 394만 주가 풀립니다. 전체 상장 주식의 6.83%.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이게 11일 이후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모펀드 경영보다는 관심 없죠. 경영에는 수익입니다, 오로지. 그러면 주가를 당연히 띄울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겠죠. 5만 원대 팔았으면 5천억을 버는 건데 절반밖에 못 벌었습니다. 당연히 땡길 겁니다. 이게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사모펀드의 출구 전략. 이게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테슬라 일정이 묶이면서 연결되면서 주가가 엄청 변동성을 보이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방향을 위로 잡을 겁니다. 자, 이거는 문자로 보내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레포트를 통해서 이 사모펀드 출구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한 다음에 제가 리포트 통해서 이 사모펀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5개월을 빠졌습니다. 2달을 쉬었고 여기서 횡보를 했죠. 그리고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좀 나왔는데 올라가다 다시 한 방 맞았습니다. 3만 원대 돌파냐 다시 추가 하락이냐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3만 원대를 돌파해야지 이 4만 원, 5만 원대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죠. 여기
여기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원형 바닥이 완성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IPO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상장한 이 IPO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IPO 종목 세력 기법은 따로 있어요. 매매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알아내려면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을 다루는 방법도 알아야 돼.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6번부터 10번까지 또 있는데 개인 매수 매물이 있고요. 상장하고 들어온 그 다음에 보유해서 매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쉬었습니다. 여기서 한 4, 5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러면 원형 바닥은 이 잠복기가 길면 길수록 오른쪽에 이 상승세가 오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4만원대 5만원대 조정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게 5만원대가 뚫린다?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6월 달에 여러분 두 가지 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LS로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는 테슬라 일정이 있고요. 공급계약과 지분투자. 두 번째 사모펀드의 출구 전략. 7대3 정도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 출구 전략에 따라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그 대응 가능성이 여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사모펀드 출구 전략. 그 내용을 제가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응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울트라 커패시티 시장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 있죠. 여기에 내용 안에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출구 전략. 그다음에 테슬라 일정도 제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게 모두 6월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7대3 정도로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 출구 전략에 따라 전략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IPO 유망 종목도 제가 집중 분석해 놨습니다. 배너에 보시면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여기도 LS하고 R로 보내주세요. 아까 LS는 테슬라 일정이었죠? 사모펀드의 출구 전략에 들어가 있는 2번 항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와 테슬라 일정이 결합하게 되면 시너지가 나면서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미리 전략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나왔다 급락하고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매매 사인 당연히 드리면서 이거는 직접 소통하는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10-3158-8575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급등주도 몇 종목, 급등 예상 종목 몇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거 아니면 박민수가 하는 거 아니니까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방 외에 중장기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중장기방. 자주 매매는 안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 방인데 여기서 제가 LS 머티리얼즈를 신어드렸어요. 12월 12일 작년에 드린 게 있는데 자 보시면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시간이 많이 지났죠. 12월 12일 날 LS 머티리얼즈 2만원 이날이 19,940원에 체결이 됐죠. 자 상장하자마자 들어갔는데 이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매도를 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1월 5일 날 LS 머티리얼즈 5만원 매도입니다. 이날 250% 수익이 난 거죠.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보여드렸던 그 2차 매수 신호가 나갑니다. 4월 5월 달에 계속 바닥을 깃죠. 그래서 5월 달쯤에 제가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바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올 것 같아서 바로 대전력 부하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000원 5월 10일 날 이날이죠. 이것 때문에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살짝 더 빠지고 있죠. 추세 하락이냐 아니면 반등이냐 결정이 되는 걸 보고 다시 여기서 이제는 3차 매수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물량 더 담아야죠.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 중장기방에서 섹터마다 가장 강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종목 여러분 아시겠지만 LS 그룹주들 전력기기 종목들입니다. 변압기 만드는 LS 산전이죠. 예전에 이게 3월달부터 급등이 되게 나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올라오는데 북미에서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드립니다. LS 일렉트릭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 현재 23만원 이것도 한 3배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장기방은요 그때그때 가장 강한 종목 강한 섹터의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또 다른 신규 대박 종목 나가니까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어요. M&A 팀을 만들었는데 7년 만에 M&A 하려고. 제가 그래서 세력인맥을 동원해서 여기 삼성 출신 분들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지.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죠.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로봇 기업이죠. 이거 이슈가 터지자마자 지분 투자 어떻게 됐습니까? 5만 원짜리가 2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어요. 지분 투자 이슈로. 근데 리포트인 종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인수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으로 미리미리 바닥에서 계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 최근에 상황이 별로 좋진 않죠. 보시면은 깨지고 있죠. 밑으로. 여기 지지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0만 원대가.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까.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입니다. 1번에 2020년에 액분 종목 다 분석했고요.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섹터 분석, 시장 동향 분석. 5대1로 쪼갰죠. 동일비율 종목들 분석했고요. 예상 시나리오도 짜놨고 액분 예정 종목 올해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3158에 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있으시면 대응이 한결 편해지니까요.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여기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다시 25,000원대 지지선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돌파를 한다. 제가 보기엔 4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4만 원대부터 5만 원대 매물이 가장 많아요. 상장하고들은 개인 매수 매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고 더군다나 6월 달에 중요한 일정이 두 개 있죠. 테슬라 일정, 그 다음에 케이스톤 파트너스의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주식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대응 전략 다 짜놨으니까요. 미리미리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LS 리포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1번 중장기방, 신규 종목 나가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와 에코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2번 항목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펀드의 출구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일정까지 포함해서 전략을 짜놨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IPO 종목 집중 분석해 놓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 리포트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소통방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방이고 박민수 사치하는 사람들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